요, 워럽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20일 20시 17분입니다. 네, 비트코인 5,737만원. 비트코인이 오늘 또 이렇게 조정세를 받아주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조정 사이에 가장 화두되고 있는 내용이, 맨친, 너 때문에 바이든의 2조 달러 복지 지출안 무산 가능성. 바이든의 지금 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 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미 증시를 동반한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현재 한 명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원 의원 수가 이 50대 50이라서 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무효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 바이든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돈풀기를 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 이 내년에 미국 경제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 증시나 이 우리 투자 시장인 비트코인 시장도 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뉴욕 하루 확진자가 이 2만 명에 다다르면서 이 바이든이 긴급 연설을 한다고 하고 있죠. 자, 현재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함께 번지면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에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잇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겨울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난 데다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함께 유행하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 자, 뉴욕에선 전날 하루 동안 팬데믹 후 가장 많은 21,0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이 넘는 셈이다. 뉴욕에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미국 전역에는 지금 12만 명이 넘는다. 2주 전보다 31%나 늘었다고 합니다. CNN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이 바이든이 미국 날짜로 12월 21일 긴급 연설을 진행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간에 발표를 할 거고, 이 국내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22일 저녁쯤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 치명적인 증상은 없다곤 하지만 이 확산수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이때죠. 20년도 3월 지금처럼 엄청난 수치의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 셧다운 사태, 이 바이러스가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됐을 때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을 발표를 하면서 최대 마이너스 60%까지 비트코인 하락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 셧다운 때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 긴급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긴급 연설을 하는 만큼 상태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 셧다운 때의 위기를 떠올리면서 이 투자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화이자에서 이 백신 부스터 샷으로 이 오미크론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고, 사실 이만큼의 하락분을 보여주기는 힘든 게, 일단 백신이라는 돌파구가 있고, 사실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게,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 2주 전보다 31%가 늘었고, 그리고 이 기존에 이 바이든의 2조 달러의 복지 지출안이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지금 영국은 미국을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섰고, 이 반대로 지금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터키의 리라화죠. 이 터키에서 이 리라화를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에르도안의 터키 대통령의 이자율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터키 리라화는 올 들어 55%, 지난 30일간 37%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이 비트코인 차트가 너무 유명한 차트죠. 지금 비트코인 이 터키 차트가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웍스는 트리플 A 리서치를 이용해서 터키 인구의 3%에 달하는 270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유자 숫자로 봤을 때 세계 30위권이다. 사실 이 비트코인을 사준다고 해도 뭐 약간 미국이나 이런 좀 건강한 나라에서 이 매수세가 좀 붙는다고 하면 몰라도, 사실 지금 터키라는 이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케밥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결국 이렇게 올리는 매수세는 결국 매도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터키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이어서 이 비트코인도 보면 이 주봉이 오늘 음봉으로, 오전에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 하락 채널 안에서의 이 상방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매수세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이 하락 추세를 그려주면서
이 지루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을 도미넌스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도미넌스 지금 보이시는 이 주황색 차트가 도미넌스고 위에 보이시는 게 비트코인 달러 1일봉입니다. 네, 도미넌스가 계속 여기 구간 지금 40라인, 이 40라인 바닥권을 계속 이 터치를 해주면서 지금처럼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데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 알트코인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도미넌스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이 시장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배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말해주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데 도미넌스는 올려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 12월 4일에 저점까지 이미 꼬리를 다 채운 알트코인들이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네, 현재 구간 다시 보시면 이 40라인을 바닥으로 봤을 때 이 도미넌스 40라인을 강하게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40라인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 시장은 이 약세장에 빠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라인에 도달했을 때 약세장에 빠진다, 40라인에 도달했을 때 약세장에 빠진다. 근데 도미넌스는 올려주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도미넌스의 바닥권, 이 비트코인이 이 바닥권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보여주려면 비트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 과거의 장세도 봤을 때도 이 40라인을 도달했을 때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17년도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 40라인, 여기 보시면 이 40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이 40라인 밑으로 빠졌을 때 이 구간, 여기 구간을 이 약세장에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네, 그리고 이 도미넌스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런 구간이고, 현재 구간은 먼저 이 비트코인을 먼저 고점에 올려놓고 그러려면은 도미넌스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고, 물론 지금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시면 이 과거랑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게, 이 과거랑 다르게 신흥 메타, 뭐 솔라나, 테더 이런 것들도, 스테이블 코인들도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전이랑 도미넌스는 당연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는 게 맞지만, 이 다시 현재의 수치를 봤을 때, 네, 현재는 이 도미넌스 수치로만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여기 구간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비트가 먼저, 네, 흡성으로 올라갑니다. 흡성으로. 결국 비트가 이 40, 우리가 예측하는 게 뭐 42K, 저점은 42K다, 아니다, 여기 매물대 39K다, 피보나치로 돌렸을 때 이 불규칙 조정을 2.618로 돌렸을 때 45K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은 바닥이 나온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을 올려줘야 우리가 바닥 구간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이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으로 높여주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저점을 다져주고 비트코인이 먼저 올려줬을 때 도미넌스를 올려주면서 흡성대법으로 다시 또 알트코인은 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확신을 갖고 비트코인이 뭐 45K, 42K, 39K 도달했을 때 아, 저점이다 하고 알트코인을 무턱대고 이 무작정 이 풀매수 하지 마시고, 이 다시 비트코인을 올려주면서 이 도미넌스를 가져갔을 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장 시장에서 힘든 게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지금 같은 횡보장, 가격을 천천히 낮추는 그런 횡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봤을 때, 네, 우리가 이 월봉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직 추세 라인은 사실 살아 있습니다. 추세 라인 살아 있고 아직 시장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 바이낸스에서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는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 거래량이 12월 4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고, 만약 이 시장이 거래량이 빠진다고 하면 우리도 굳이 지금 진입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뭐 제넷 옐런, 파월 뭐 계속 연설만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연설 좀 진짜 이 바이든 연설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기사는 차트에 다 나와 있고
결국 다 추가적인 재료일 뿐이다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뭐 긴급 연설하고 긴급 연설에서 진짜 만약에 뭐 다 뭐 셧다운 하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또 시즌 종료 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고, 이 20일 국내 시간으로는 22일 날 이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 섣불리 매수 진입해서 이 불안에 떨지 마시고, 현재 상황이 이 좋은 내용으로 긴급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 세계 오미크론 확산의 비상, 그렇게 시작한 연설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것보단 나쁜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